예술 작품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많은 경험과 생각할 거리를 주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객방 4화에서는 이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두 분의 박물관님들을 모시고 객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두 분 뭔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하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9학번 유희찬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곧 복학 예정이고요. 네. 아직 3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김호준이고요. 네. 영화를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뭔가 오늘 주제가 영화인 만큼 먼저 제일 처음에는 두 분의 최애 영화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있으시다면? 최애 영화가 원래 없는데요. 네. 더폴이라는 영화가 재개봉을 했는데 네. 그게 4K로 리마스터링이 된 거예요. 원래는 2000년대 초반 작품인데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게 그냥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다시 리마스터링 됐다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그게 예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네. 그 제작 과정이 너무나 신기했어가지고 근데 못 봤다가 이제 다시 극장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좀 인상 깊게 다가와서 좀 그동안에 좀 지쳤던 네. 눈과 뇌를 좀 안정화시키는 느낌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영화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CG가 아예 없는 영화라고 했고 제작 기간이 엄청 길다고 알고 있었어요. 한 28년 정도? 영화 네, 영화 제작 기간 28년 28년. 네, 총 제작 기간이. 그리고 캐스팅도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됐고 그리고 CG가 없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시면 진짜 한 1초 정도 나오는 장면인데도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놀랐어요. 이 장면 이 컷 찍으려고 여기를 갔다고?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근데 그게 CG가 아니라 다 가서 촬영한 거고 그걸 알고 갔는데도 놀랍더라고요. 요즘 CG가 엄청 많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시각적으로도 고급진데도 다 이게 현실에서 이뤄진 장면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아니, 네. 그러면 28년 동안 계속 촬영을 한 거면 감독님은 같은 분이신가요? 네, 타셈 싱이라는 어. 감독님인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광고 쪽을 좀 더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네. 그 특이하게 찍으시는 걸로 유명했어요 원래도. 근데 이제 영화 제작을 참여하신 것 같고 또 제가 그 비하인드 씬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를 제가 한 번 더 안 봐요 원래. 한 번 볼 때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좀 지쳐서 다시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비하인드 씬을 많이 찾아봐요. 그냥 일부러 이 영화 아쉬운 게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으면 비하인드 씬을 좀 찾아보는데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 주인공이 2명이 나오는데 아이와 그리고 어른이 2명이 나와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 주인공이 하반신 마비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린아이한테 좀 순수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촬영 처음부터 끝까지 휠체어를 타고 촬영장에 갔었다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촬영 끝날 때 그거를 밝힌 걸로 제가 보긴 했는데 네, 그런 점이 정말 뭔가 영화 장면에서도 아이의 연기력이나 진짜 이 순수함이 제가 더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그런 점도 정말 연출하는 사람이나 배우의 노력이나 좀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극장에서는 아마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사실 OTT로 보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재개봉이 된다면 그때 보세요. 네, OTT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 다시 극장에서 처음 보는 그 맛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최애 영화 한 편을 말하기보다는 약간 네. 시리즈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시리즈라고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 3편의 영화가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시간이 주는 힘이 되게 강하다고 느낀 게 이게 9년에 한 번씩 나온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연 배우,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는 똑같은 배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사람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되게 잘 보이고 이 성숙해지는 감에 따라서 영화도 같이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묘사 과정이 너무 좋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최애 영화를 말하면은 항상 이 영화를 말하고 있어요. 보는 순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딱 그 순서인가요? 네,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즈, 비포 미드나잇이요. 아. 그래서 또 9년 뒤가 지나고 하나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또 있었는데 네.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이제 비포 마무리가 시리즈는 끝난 것 같고 하여튼 로맨스 장르인가요? 네, 로맨스 장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숙해서 가는 과정이 그려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작에서는 되게 낭만적인 사랑이 그려져요. 약간 그냥 유럽 기차에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그냥 낭만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걸 그려주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영화 안에서도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결국에 다시 만남을 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난 상태에서의 만남이 생겨요. 두 번째 영화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네. 어떻게 보면 불륜이라고 할 수도 있긴 네네네. 하지만 네, 영화적 허용. 네, 현실적인 이제 제약들이 많이 딱 보여지면서 네. 약간 그 둘의 성숙함을 좀 더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세 번째 영화에서는 나중에 노후에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부부 관계가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도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처음에 낭만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되게 현실적인 영화로 끝맺음 가는 게 이 둘의 성숙해지는 인생의 그 과정 자체가 영화의 과정 자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되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리즈를 뭔가 같은 배우분들이 진행을 한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계획된 시리즈예요? 아니면 계획된 시리즈인지 그냥 처음 한 게 아닌지는 잘 돼서 계속 또 케미가 좋아서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가 또 많으니까. 하자고 하는 건지는 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멜로물을 잘 안 봐가지고 네. 이렇게 또 취향 차이가 근데 정말 보고 싶은 작품이었긴 했어요. 근데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네. 한번 보려면 또 각을 잡고 봐야 맞습니다. 되기도 하고 네. 막 제가 또- 독립영화관, 에무시네마 이런 곳에서도 네. 아예 날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 세 편을 다 틀어주는 오. 이런 기획전을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 그런 거 한번 딱 날 잡고 보러 가면 괜찮지 않나. 음. 군대에서 있긴 한데 주말에 일과 시간에 조그만 화면으로 쭉 봤었던 혹시 좀 기억이 미화가 납니다. 된 건가요? 군대에서 와가지고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아, 네. 그 혹시- 전부터 좋아하셨던 네. 그런 거죠? 혹시 그 멜로 영화 보시면서 약간 좀 연애하시는 아닙니다. 사적인 네. 개인 너무 사적인데. 그냥 질문하시고 별로면 네. 대화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혹시 저 일단 질문은- 멜로물 안 보는데 보게 되면 좀 도움이 되나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연애하는 데 있어서요? 오. 아니 뭔가 영감을 받거나 혹시 막 도움이 되는 좀 더 스윗해진다거나 그런 게 있나 해서 제가 진지하게 여쭤보는 거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계획은 영화들을 보면서 네. 네. 되게 좋은 대사들이 있어요. 네. 아. 그럼 이거는 나중에 좀 써먹고 싶다. 그 써먹으셔본 적도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좀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될지 말지. 불륜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영화 작품 자체가 네. 좋은 거니까. 네. 그쵸. 그죠? 유명하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희찬 씨 아까 멜로를 잘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어가지고 혹시 영향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봐 오.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화를 저는 약간 그냥 단순 관람이 아니라 약간 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약간 좀 그런 걸 받기 위해서 많이 보는데 멜로 영화를 보면 괜히 제가 좀 변할까봐 이런 연애관에 대해서 변할까봐 오. 조금 조심스러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영화를 하나에 네. 좀 몰입하시는 게 좀 근데 이건 사실 핑계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되게 뭔가 네. 전 다른 분들이 이제 멜로 영화를 즐겨 하시지 않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사랑 영화는 진부하다거나 아니면 좀 뭔가 오글거려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되게 뭔가 다른 시각의 답변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최애 영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본인만의 관람 영화 선정 이유,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뭔가 이런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뭐 배우를 좋아해서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 사람들이 이거 재밌대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분은 그런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영화를 잘 즐기지 못했던 때는 약간 좀 배우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나 이제 연기력을 중요시했던 때인 것 같아서 좀 유명한 배우다 혹은 이제 연기 잘하는 배우다 하면 그때 그냥 골라서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다양한 장르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감독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 느낌? 감독의 성향이나 어떤 연출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도 보면서 시청을 하려 했던 것 같고 예고편을 좀 봐요. 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예고편을 좀 보는데 네. 예고편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친절한 영화인지 불친절한 영화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친절한 영화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 네. 좀 예를 들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스토리 배경 지식이 아예 안 나오고 좀 그런 것들 좀 상상에 오로지 맡겨야 되는 것들 좀 영화 끝나고도 꼭 쭉 영감이나 좀 이제 계속 네, 상상할 수 있는 영화들 찾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뻔한 레파토리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약간 해석의 여지가 네, 좀 남겨진 맞습니다. 그런 영화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위주로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감독을 제일 먼저 보는 것 같고 감독이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감독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전에 연출했던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 아니면은 이제 제가 왓챠피디아라는 어플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왓챠피디아에 제가 저랑 좀 취향의 결이 맞는 평론가들이나 제 친구들을 팔로우를 해두면 그 친구들이 평점을 매긴 거나 그런 코멘트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코멘트들이나 평점을 보면서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나랑 취향이 맞은 사람이 높은 점수를 줬네 하면서 나도 봐봐야지 약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이제 성공 확률이 높은가요, 확실히?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저도 왓챠피디아 잘 써가지고 보면은 은근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호준 씨도 보고 나서 이제 그 앱에다 기록을 하시나요? 별점이나 네. 한 줄 리뷰를? 네, 기록합니다. 수정하시나요? 수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소신이 대단하시네요. 네, 이동진 평론가님도 수정을 하시는데 저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아, 맞죠, 네. 맞죠, 맞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뭔가 그러면 이제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더라도 좀 그 인물 개개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희찬 씨의 취향은 독립영화에도 좀 가까운지가 궁금해요. 아쉽지만 네, 그건 아닌가요? 독립영화를 제가 올해 이거 지금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 올해 약간 독립영화 조금 약간 꼭 극장이 아닌 좀 큰 규모의 극장이 아니더라도 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립영화관 가서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지금 당장은 독립영화보다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네, 네. 그 어딘가 네, 사이에. 네. 그러면은 두 분 다 약간 이렇게 제작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쨌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게 혹시 선호하는 연출 기법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셨나요? 저는 그런 직접적인 연출보다 간접적인 연출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간접적인 연출이라면 약간 역설이라든지 아이러니 막 이런 걸 얘기한 건데 막 공포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무서운 괴물인 것보다는 약간 매칭이 안 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합치면은 좀 더 공포스럽다고 느끼잖아요. 만약 장화홍련 같은 경우는 여고생과 이제 피 이거의 두 가지 이미지를 매칭시키면서 저희가 더 무섭다고 느끼니까 그런 약간 역설이나 아이러니를 통한 연출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화훈련 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공포를 못 보거든요. 제가 벨로도 못 보시고 공포도 못 보시고. 공포를 제가 잘 못 봐요. 공부를 못 보신 이유는 그냥 무서워서. 제가 놀라는 걸 좀 싫어해서요. 네, 네. 저도 놀라는 건 진짜 싫어요. 원래 공포 영화가 진짜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영화인데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도전하실 게 많으시네요. 할인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근데 뭔가 디테일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최근에 뭔가 검은 수녀들처럼 오컬트 장르도 이제 유행을 하잖아요. 뭔가 두 분은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네. 싫어하진 않아요. 장르를 가리진 않고 그나마 제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오커트물은 제가 깜짝 놀라는 장면만 없으면 웬만하면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오컬트가
콘스탄틴인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오컬트라고 하면 오컬트인가요? 그죠, 그죠. 네. 그쵸? 아닌가요? 그럼 약간 네. 한국 영화들은 이제 뭐 파묘라던가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아. 무서워서. 파묘도 무서우시구나. 진짜 무서워해요. 네. 전 파면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정말. 정말 재밌게 봤다. 재밌는 좋은 작품이라는 건 많이 들었어요. 저 살짝 공포가 아니라 스릴러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저 살짝 공감합니다. 근데 네. 저 살짝 무서워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오컬트 장르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번에 파묘가 좀 마음에 들었었던 이유가 약간 이런 동양적인 게 묻어날 수 있었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참 좋았어요. 맞아요. 보통 서양이 좀 오컬트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항상 서양 것만 보다가 이제 동양에서도 이렇게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 거네? 대박.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왔어요. 뭔가 파묘 얘기를 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제 파묘를 통해서 뭔가 영화관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사실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이 점점 하락세를 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영화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막 그렇게 무겁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좀 영화관 가격이 솔직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쉽게 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뭐 좀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을까요? 영화 티켓이 네. 비싼 거는 공감을 하고요. 네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그 티켓 값이 아깝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보통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아까워서 비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싸다고 하는 것보다는 맞죠. 그냥 보러 갔는데 음. 아쉽다라는 게 더 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비싸다는 것도 따라오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한국 영화를 자주 보진 않지만 올해 개봉하는 건가? 그 약간 나홍진 감독 영화 중에 이번에 개봉하는 게 있는데 호프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호프. 네, 호프. 한국 영화인 거죠? 네. 혹시 뭐 배우분들 누가 나오시는지 저희가 알만한 배우분들이 나오는 네. 황정민 씨랑 아, 조인성 씨가 네네. 나오는 거 맞는데 저는 네네. 그것보다 좀 엑스맨으로 유명했던 마이클 패스벤더라는 할리우드 배우가 있어요. 배우들 라인업도 좀 융합적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커요. 좀 제가 한국 영화를 크게 보지 않는 이유는 좀 예전에는 배우 덕분에 영화를 많이 봤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 배우분들이 너무 많이 아는 배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지쳐서 네, 그렇죠. 좀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지 소비가 좀 네, 많이 맞습니다. 되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다양한 배우들 썼으면 좋겠고 물론 근데 그렇게 되면 흥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맞죠.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영화 산업에 조금 조금 악영향을 조금 질을 떨어뜨릴 수도 끼치는 게 있겠다라고 아닌가.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때 OTT가 엄청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금도 엄청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OTT가 조금 성장을 하면서 영화관의 의미가 조금 없어졌다라고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저도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는 약간 스크린 독점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진 추세라고 알고 있어서 더 한국 영화 산업이 좀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OTT를 좀 더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영화관을 그래도 좀 더 선호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영화관을 선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저도 OTT를 5개 이상 구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OTT 없이 살기 좀 힘들죠. 저도 OTT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저는 네.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냐면 네. 놓친 영화들 아 맞아요. 아, 당시엔 제가 무지해서 놓쳤던 영화들을 OTT를 통해서 다시 경험할 수 있어서 그걸 좋게 보고 있고 영화 자체는 극장에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방금 말씀드린 점에서는 또 OTT가 또 좋은 효과를 주고 있고 제가 구독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사실 태어나기 전 영화들은 맞습니다.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OTT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관에서도 이제 재개봉하는 맞아요, 것도 많아지잖아요.
저는 이것도 약간 영화 산업 자체에 엄청 긍정적인 효과는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좀 더 다양한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많은데 옛날 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재개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 것보다는 자꾸 옛 것을 갖고 오는 느낌이라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약간 순환이 안 되는 느낌? 근데 OTT에서는 또 새 거가 나오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맞죠. 뭔가 재개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리를 저는 좀 더 그러니까 뭐 롯데나 CJ처럼 큰 배급사가 아니라 뭔가 작은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들이 좀 개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한 그런 시리즈성 드라마들이나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옴으로써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전적인 영화랑의 그런 장르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자체는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흔히들 약간 좀 뮤직비디오나 뭐 시리즈물, 드라마 이런 거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표현이 약간 와 영화 같다. 맞아요. 약간 시네마틱하네? 맞아요. 이런 표현이 네, 퀄리티 네 높다라는 그런 맞아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 네. 거기서 주는 영화의 존재감,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게 약간 오히려 다른 타 장르의 영상의 퀄리티를 좀 높여주는 요소인 것도 같아서 약간 신우석 감독 같은 경우도 돌고래 계단에서 하는 그런 것도 엄청 약간 그 웃긴 것도 웃긴 거지만 영상미 자체도 엄청 맞아요. 일반적인 광고스럽지 않은 영상미를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충분히 영화적인 연출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OTT에 나오는 시리즈물도 영화에서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오는 퀄리티도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의견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약간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약간 120분 가량의 러닝타임에 극장에서 보는 그 영화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건재하지 않을까.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영화적 팽창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OTT에 이런 영화 배우들이 시리즈물에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 페이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맞아요. 대형 배우를 섭외하지 못하면 영화가 투자를 받지 못하는 네.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배우가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흥행 공식, 약간 소위 말하는 그 텐트폴 영화라고 하죠. 맞아요. 막 명절 영화. 네. 그러한 영화들이 계속 재생산되면서 맞아.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만 좀 아쉬운 점이 되지 않나. 제작비는 오르고 투자 흥행 맞아요. 받으려면 똑같이 흥행 방식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약간 파묘 같은 오커트물이 성공했었던 게 네.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이런 다양한 장르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네. 입증이 되면은 네. 투자사들도 이런 다양한 도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뭐 프랑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던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소위 예술 영화, 독립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 재밌다고 느껴본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보면서 뭔가 더 배우고 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시각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뭔가 두 분은 이제 이런 예술 영화에 대해서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영화를 즐겨보지 않았고 지금도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단계고 네. 예술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배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알고 보게 되면 더 확실히 몰입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전이나 철학이나 신화 같은 것까지만 알게 되면 네. 막 더 약간 이 영감을 가져와서 이런 영화 만드는구나. 정말 대중적이지 않지만 이 만드는 과정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서 또 보게 되고 이런 매력이 생기는 게 이제 예술영화, 독립영화인 것 같고 영화라는 기조 자체가 좀 현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인 건데 그런 점에서 사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나 대중영화를 분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는
똑같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대중영화 같은 경우는 자본이 많이 투입되기도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좀 너무 개인적인 느낌보다는 모두를 위한 느낌이기도 하니까 많이들 보게 되는 것 같고, 전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저보다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정말요? 있거든요. 저도 예술 네. 저희 사실 영화라는 게 산업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진 매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딱 예술 영화다, 상업 영화다 나누어서 막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가 있다면은 완전 예술로 치우쳐진 영화를 보는 거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좀 지루하신 네, 거. 그 약간 레오 까락스의 홀리 워터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네. 제가 영화를 좀 이런 예술 영화도 봐야겠다 하면서 한번 봤었는데 네.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좀 힘드셨어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해가 안 되시는 거부터. 근데 약간 그런 영화들도 왜 이렇게 연출을 했는지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하다 보면은 뭔가 직접으로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충만해지는 네, 스스로 약간 똑똑해진 것 네, 같고. 똑똑해진 것 같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중간 정도의 영화를 가장 좋아하지 않나. 지금 현 시점으로는 제 개인적인 취향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술 영화랑 대중 영화 딱 상업 영화는 좀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네. 상업 영화 안에 예술 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네. 생각하는데, 왜냐면 정말 잘 된 대중 영화에서도 예술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도 네.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뭐 미드소마도 예술 영화라고 하면 예술 영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예술 영화 몇 개 본 거 그래서 막 예술 영화라고 딱 뭔가 딱 와 이거 진짜 완전 이해하기 어려워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네. 그리고 예술 영화가 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약간 미술 작품을 보는 느낌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미술 작품을 약간 영상물로 만든 느낌이라,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딱 한 번 봤을 때 저희도 미술 작품 같은 거 볼 때 추상적인 그림을 봤을 때 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왜 그림일까? 유명하지라는 네. 의문이 좀 맞아요. 들잖아요. 작품 설명을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미술 작품도 현실에 기반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 자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딱 미술만 보고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왜 미술이 이렇게 그려졌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그렇게 감상을 하게 되면 좀 더 예술 영화에 대한 좀 거부감, 어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좀 지나간 얘기긴 한데 약간 궁금했던 게, 아까 전에 OTT 얘기랑 나오면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이 추천하실 만한 OTT에서 봤었던 옛날 영화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우디 앨런 감독의 카이로의 붉은 장미라고 1985년에 개봉한 건데 네. 이것도 로맨스 장르예요. 제가 로맨스 로맨스 장르로 엄청 좋아하진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됐네요. 근데 보시겠다. 85년도 작품인데도 네. 연출이 진짜 스타일리시하고, 솔직히 제가 느낀 거는 그냥 네.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보다도 네. 연출이 더 괜찮다라고 느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 추천드립니다. 고전은 없는 것 같아요. 고전 고전 아니어도 아니면 제가 그렇구나. 궁금한 건 약간 이제 영화관에서 이미 내려가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네. OTT에 있는 영화들 중에 정말 보고 싶었는데 놓쳐가지고 네. 사실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어떤 거죠? 바빌론인데, 바빌론이라는 아. 영화인데 네. 제가 이걸 너무 극장에서 보고 싶었거든요. 놓치셨구나. 놓쳤어요. 아. 놓쳤는데 네. 극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너무 누르고 싶거든요. 근데 못 사실 누르세요. 오면서 빨리 이걸 보고 여기 설명할까?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빨리 못해도 아이패드로라도 보고 여기 와서 이게 내 인생 영화다라고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 바빌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언젠가 재개봉 하지 않을까 해서 꾹꾹 참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그런 좀 영화 제작자들이 나오는 영화들, 시네필 관련된 영화들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그거 너무 보고 싶었고, 파벨만스도 약간 그런 유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 같은 장르는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것도 제작 시네필에 관련된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진짜 참고 있고,
하면서도 넷플릭스 있거든요. 바빌론 넷플릭스 있고 네. 그 두 개를 진짜 아끼고 있습니다. 진짜 계약 종료돼서 사라진다는 게 오피셜이 나오면 네. 그때 볼 것 같아요. 정말요? 아까우니까. 보셨잖아요, 극장에서. 네. 저는 바빌론 그 세 편 준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 네. 거기에 바빌론도 들었었습니다. 바빌론 진짜 좋아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알고 스포 해주시려나? 아까 말씀하실 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이 영화 자체가 영화를 예찬하는 영화예요. 음. 그러니까 영화인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을 다룬 얘기인데 네.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과정이 너무 좋습니다. 또 그 라라랜드의 데이먼 샤젤 감독인데 아, 네. 라라랜드. 또 제 최애 감독이거든요. 그럼 약간 뭔가 진행이 약간 다큐 형식으로 흘러가나요? 아니면 다큐 형식이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느낌으로? 그 약간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시대에 맞춰서 적응해서 성공하는 배우들이 있는 반면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화하는 아무튼 그런 배우들의 이야기들이 교차돼서 막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시대의 그 이야기를 그려주는 건데 다큐멘터리 형식은 아니고 그런 주인공들의 인물 서사에 맞춰서 서사에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말씀하신 게 벌써 제 가치관과 너무 맞아요. 캐릭터에 약간 아 맞네. 너무 이제 보고 그 캐릭터에 집중하시니까. 사실 제가 바빌론을 우연히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네. 쇼츠 알고리즘에 엔딩 누가 감히 감히 엔딩 시퀀스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전 당연히 이게 합성이겠거니 싶어서 이렇게 이게 뭐지 보고 있었는데 딱 엔딩 시퀀스 딱 끝나고 바빌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엔딩 스포당한 기분이라서 아 이거 내가 보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든 극장에서 보겠다. 극장에서 보셔야 돼요. 결말은 알지만 결말은 알아버렸지만 그래도 네네. 오기가 생기실만 했네요. 네, 꼭 저였어도 참겠다. 네. 넷플릭스도 안 봐요. 그쵸. 그래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해주시죠. 제작사분들 보실진 모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한 대학생의 소원이 영화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떤 영화를 보면서 본인의 뭔가 가치관이 변화한 그런 작품도 있는지가 궁금해요. 영화를 보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막 인생을 바꾼 영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인생이 바뀌면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죠. 원래 삶이 되게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사람의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네. 그 가치관이 바뀌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 자체를 저는 좀 꺼려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도 약간 비슷해요. 그냥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맞아요. 극적으로 그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에 표현의 방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영화가 저한테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으셨어요? 아니 저는 뭔가 어떤 영화가 딱 제 가치관을 바꿨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노래 가사나 뭐 책 한 구절이 나에게 엄청 꽂히면 그 이후부터의 나의 뭔가 가치관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네. 아 그러니까요. 두 바로 옆에 명이나 그러니까 혹시 희천 씨도 그러신가요? 아 성인부터 따지자면 완전 백지 상태였어가지고 가치관도 백지고 모든 게 다 완전 하얀 도화지 느낌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많이 채워져서 제 가치관이 명확해지긴 했지만 영화로 가치관이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바뀌었지 가치관이 형성되었지 네. 영화로는 바뀌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가치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영화를 찾기 시작한 느낌이고 네. 그래서 영화가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영화를 통해 위로는 받은 적은 많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더폴도 그렇고 좀 눈물도 흘리셨네요. 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제 혼자서는 흘렸죠. 안 흘리신 게 아니잖아요. 사색하는 자꾸 편. 왜 가짜의 삶을 사시려고 하시는 약간 이거 가짜의 삶이 약간 약점을 보이는 듯한 느낌. 네, 약점을 남에게 네. 드러내는 게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저도.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참는 게 좋고 저는 제 눈물이 약점이라 생각을 해서
참는 거죠. 그럼 약간 이제 한국식 영화 중에 울어라 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아, 네. 그런 걸 보실 때도 이제 안 울죠? 아, 우시나요? 안 울죠. 아, 안 울어요? 화나죠? 아 화나. 아니,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 아, 아니에요? 약간 연출자의 마인드에서 약간 아니. 그런 건가요? 아, 그럼 약간 좀 근데 화난다는 의미가 이런 어떤- 의미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울어라고 해서 만든 영화를 네네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 감정을 너무 컨트롤하려는 느낌이 아. 들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일부 동의합니다.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 저는 반대로 이 짜증은 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아. 눈물을 눈물은 저는 울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되게 단호.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약간 한국 영화 방금 말씀하신 약간 약간 명절 명절 영화. 맞죠. 그런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가족 영화다 보니 가족 영화를 너무 감동으로 잡아버리는 것도 좀 그렇고 사실 가족이 맞아요. 감동의 존재는 아니거든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소신발언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소중한 존재지만 네네. 그걸 막 그쵸, 그쵸. 너무 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오히려 좀 몰입이 안 되는 느낌. 그래서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몰입이 깨져요. 그럴 때마다. 약간 너무 그쪽으로 네네. 몰고 가니까 오히려 조금 네, 더 맞습니다. 반감이 드는 네네. 것 같아요. 저도 네. 비슷해서 호준 씨 오시나요? 전 영화 보면서는 운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 여기 다 약간 어. 조금 아 근데 저는 슬퍼가지고. 7번 방의 선물 어렸을 때 봤을 진짜 때는 슬퍼요. 울었던 것 아, 같아요. 그 슬프죠. 슬프죠. 안 우셨나요? 안 울었던 울었죠. 것 같아요. 아니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해요. 제가 가족들이랑 봤거든요. 아, 참으셨나요? 참았습니다. 감정이 메마르진 않았어요. 저 항상 코가 막 아파요. 아 찡한데 네, 찡한데 흘리진 참으신 않는다. 거예요? 네, 여기서 멈춰요. 제가. 아 그래도 울지 않는 동지가 그래도 한 분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더폴은 보고 울 뻔했어요. 아, 네, 아 울진 않으셨고 울진 않았죠. 아. 근데 울 그래서 뻔했어요. 감동 포인트가 있는 영화인가 봐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너무 의도된 감동보다는 네. 좀 진실된 혹시 그 진실과 가짜를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본인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이다. 가치관. 캐릭터의 가치관이 뚜렷하죠. 네. 약간. 덕볼 꼭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안 보셨나요? 네. 저 너무 저도 좋아하면서 안 봐야겠어요. 봐주세요. 네. 네. 왜 인생 영화신지. 제가 또 거기서 또 시네마 포스터도 받았어요. 아, 네. 진짜 거의 감독님. 아, 제가- 약간 그런 거 모으시는 편.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 같이 그건 보러 간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최근에 내한에서 막 미니 GV도 하고 그러던데. GV 음. GV 몰랐어요 저는 근데. 아 모르셨구나. 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두 분은 근데 영화제도 관심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사실 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네. 작년인가 제 동기 중 한 명이 연달아 영화를 한 4-5개를 거기 영화제 가서 쭈르륵 본 거예요. 네. 그걸 보고 궁금하다. 저렇게 영화 이어서 쭉쭉쭉쭉 보는 게 궁금하다 해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걸 보고. 영화제 같은 데 가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영화를 좀 다양한 장르를 반 맞죠. 강제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긍정적인 사인이 있을 것 같아서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화제. 좋은데요? 그리고 또 거기서 진행되는 뭐 GV 같이 뭐 이야기 해보는 것도 꼭 해보고 싶고, 네 시간 있을 때 꼭 가보고 싶네요. 호준 씨도. 저도 아쉽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네. 네. 약간 주변 사람한테 들으면은 진짜 하루가 영화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고 되게 설렘의 감정으로 계속 영화를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건강한 것 같다.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영화 솔직히 2편 이상 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기회에 딱 영화제 가가지고 영화로 꽉 채운 하루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혜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평소에 잘 안 보게 되는 장르도 이제 같이 그 좋은 기회로 볼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멜로 하시면 보실 건가요? 네, 보고 싶. 그걸 제가 최근에 사실 멜로 영화를 보긴 봤어요. 보셨어요? 네, OTT로 어떤 거 보셨나요?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멜로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스토리는
세면되지 않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아, 네. 오늘 볼 영화가 많네요. 오늘 영화 추천 되게 많이 음. 받아가네요. 알겠습니다. 그 영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멜로 안 보시는 분이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꼭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저도 멜로 영화를 약간 멜로를 위한 멜로 영화보다는 가미된 걸 좋아하시는 거. 네 그렇지만 타오르는 여인의 추상은 멜로가 주긴 근데 멜로 영화는 그러니까 뭐라 설명해야지? 가짜의 삶이. 네,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튼 멜로가 주긴 하지만 네네. 멜로에서 주는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뭐죠? 러닝타임이 요즘 짧아지고 있기도 하고 네. 짧은 영화도 있고 긴 영화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근데 긴 영화를 선호하시는지 짧은 영화 선호하시는지 영화를 보실 때 막 긴 영화 같은 거면 막 그런 인터스텔라처럼 2시간은 기본 넘고 3시간까지 가는 영화도 있고 긴 영화가 좋기는 한데 근데 제가 한 영화를 보면은 5번은 봐야지 직접 맞다. 풀리는 맞다. 사람이거든요. 최소 3번? 아. 최소 3번? 많이 보면 10번까지도 봤는데 어. 3시간짜리면 30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스텔라는 차마 3번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긴 영화는 제가 약간 아쉬움에 남을 것 같아서 짧은 영화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그 빠져들 수 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음. 길면 그러니까 재밌는데 길면 완전 좋거든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오픈되면 거의 7, 8시간도 자리에 앉아서 볼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맞아. 재밌기만 하면 긴 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만 그랬던 건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직접 영화관에 가서 봤던 영화들 중에 200분 넘었던 영화들은 대체로 좀 지루했거든요. 아. 그래서 좀 잤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있어요. 아, 그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짧은 걸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긴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상관없는 것 아, 같아요. 어, 네. 그냥 재밌기만 하면 너무 짧지만 않으면은 네. 괜찮은 오히려, 것 같아요. 오히려 오. 짧은 거는 조금 그 제가 보고 싶었던 애니메이션이 최근 개봉했었는데 너무 짧더라고요. 1시간 안이어가지고 그거는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티켓 값이 안 아까워가지고 예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짧지만 않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그 안에서 오는 감동이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곧 개봉하는 그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영화 자체 내 인터미션이 있어요. 15분. 그러니까 영화가 극장에서 끊는 게 아니라 영화 내에서 15 인터미션을 줘가지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영화가 길거든요. 좀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미션을 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영화 인터미션이 있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토론을 해보는데 네. 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있어도 상관없다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영화가 인터미션이 있다고 듣자마자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미션이 있으면 얼마나 어떤 느낌일까? 실제로 상상만 해본 건데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면 어떨지. 경험해보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 영화도 개봉하면 꼭 보고 싶습니다. 제 예상컨대 감독이 제작했을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끊는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고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제가 감독이라면 네. 절대 안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그 약간 디즈니나 픽사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죠? 두 분은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나요? 즐겨봅니다. 네. 그럼 최애 애니메이션 영화 있나요? 와 고르기 너무. 아 진짜 어려운데. 근데 저는 네. 코코가 아, 코코. 아직까지는 부동의 1위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울어라고 하고 만든 영화 같기는 하지만 네. 코코는 좀 달라요. 달라요. 코코 보고 울 뻔했어요 저. 그쵸? 네. 봐봐요. 울지 않는. 리멤버 미 하는데 그쵸? 어떻게 안 울어요? 마마 코코랑 그러고 있는데. 전 안 울었어요 근데. 저도 울진 않았어요. 너무 두분 살짝 허세가 살짝 아니 저도 울진 않았어요. 아. 울진 않았는데 네네. 감동을 맞아요. 받아서. 너무 좋은 영화. OST도 약간 네. 좋아가지고 코코는 OST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모든 게 완벽한 영화라서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코코가 음. 부동의 1위지 않나 저에게는. 저는 네. 픽사의 소울하고 그다음에 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그거 보고 싶었는데. 약간 요즘 애니메이션들도 그냥 옛날의 애니메이션
같이 말고 좀 약간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맞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되게 위로도 많이 받고 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히려 위로는 애니메이션 영화 맞아요. 있는 저도 것 같아요. 저는 업을 좋아해요. 네, 업을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보셨나요? 네. 네, 보고 오셨나요? 안 울었죠. 안 우셨어요? 업은 울었어요 저는. 업은 울었어요. 업이 개인적으로 좀 2편도 나올라나 싶으면서 약간 근데 약간 안 나와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맞아요. 저 너무 재밌게 보니까 보통 너무 재밌게 보면 후속편이 나오길 좀 기대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맞아요. 들고 뭔가 좀- 그 하나만으로 너무 네, 완벽했던 맞아요. 요소인 것 같아서. 뭔가 괜히 2편이 나오는데 기대를 이렇게 저버리는 아.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저 인크레더블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아. 좀 충격이었다는 해야 되나? 인크레더블 영화를 무슨 느낌인지 네. 알 것 같아요. 좀 어린 마음에 봤는데 저 그 테이블 봤거든요. 비디오 테이블 네. 어렸을 때 아 맞죠. 어렸을 때는 네. 맞아요. 거기서 주는 약간 가족 간의 것도 있고 액션도 그렇고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거에선 볼 수 없는 또 애니메이션은 좀 더 다양한 맞아요. 연출이 좀 더 가능한 맞아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제가 뭔가 그런 1편, 2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뭔가 번개도시 같은 영화들 시리즈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그럴 계획이 없이 그냥 영화를 만들었다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고 케미가 좋아서 후속작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부터 계획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뭔가 영화는 1편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혹시 네. 그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영화 있으세요? 제 최애 영화의 네. 버프 시리즈. 여기서 이쪽에서 자꾸 덮으려니까 여기도 이제 비프 시리즈 아하. 혹시 그럼 사실- 서현 씨는 네. 어떠세요? 시리즈물이요? 네. 저는 해리포터를 아, 굉장히 저도 엄청 좋아해요. 정말요? 네. 보고 오셨나요? 울? 요즘 눈물에 아니 덤블도어 죽을 때 안 우셨나요? 네 아, 안 정말요? 울었죠. 네. 울진 않았어요.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근데 저 이렇게. 정말 맞아. 근데 저도 좋아하는 네, 그리고 저는 시리즈물 중에 또 가오갤. 아, 가오갤은 가오갤. 마지막 시리즈가 네. 진짜 좋아요. 저 아직 안 봤어요. 저 마지막은 안 봤어요. 뒤로 갈수록 좋아가지고. 맞아. 그래도 항상 1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1편을 항상 네. 가장 좋아해요. 해리포터도 네, 1편을 제일 좋아해요. 그게 갖고 있는 감성이 네. 또 있어가지고 네. 약간 그 뒤도 물론 좋아하지만 네. 1편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뒤를 보게 되는 게 더 많은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나온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고 조금 뭐 SF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상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선호하는 게 있을까요? 그 둘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사실 판타지 영화예요. 오, 네. 네. 판타지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제가 왜냐면 세계관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음.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인물을 좀 잘 다루면 더 좋고. 아, 캐릭터가 중요하니까 맞죠?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재밌게 요즘 보고 봤던 거는 듄 시리즈인데 듄의 1, 2편이 있잖아요. 2편까지 네.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1편보다 2편을 더 호평을 받는 느낌이긴 해요. 그때 봤을 때는. 저는 근데 1편을 더 좋아해요, 사실. 아준 1편 네. 좋아요. 1편을 좀 사람들이 2편보다는 좀 덜 봤던 이유가 좀 너무 장황한 설명이고 그것도 너무 세계관이 불친절하고 네, 맞아요. 인물도 너무 많이 나오고 나오다 보니까 조금 서사 중심으로 풀어졌던 네, 그래서 1편보다 2편을 더 소원했던 것 같고 근데 2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물 중심적으로 나오거든요. 좀 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마음이 변하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가미된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현실에 기반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보되 네. 중간중간 이제 SF는 판타지 넣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현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놓치게 되면 약간 술만 마시는 느낌? 약간 도파민에 중독된 약간 책임 없는 쾌락 네, 약간 그런 그렇게 되기 느낌으로. 때문에 그러니까 교양을 읽듯이 한 네. 번씩 이제 네네, 톡톡. 교양을 읽듯이 넣어줘야 더 이제 관람하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자체가 현실주의자보다는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의 연출에서는 이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저 이상적이든 현실적이든 영화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이상적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는 되게 한국 가족에 대한 그 그림을 되게 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되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네네네. 연출 방식이 이상적이든 현실적이든 중요하지 않고 근데 뭔가 그 작품을 보고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그런 작품들이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답변이네요. 서현 씨는 어떤 쪽이 좀 더 저요? 끌리세요? 저도 뭔가 근데 판타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약간 영화를 볼 때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걸 다루면 저도 모르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근데 영화를 보는 이유는 좀 뭐 현실에서 조금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적인 걸 호준 씨랑 비슷한 이유로 그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오히려 네. 저는 오히려 약간 현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네.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약간 현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약간 아 나 지금 너무 나태한데? 아. 그럼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저도 그러는 경우도 약간, 있어요. 네, 약간 약간 동기부여 네네네. 영상처럼. 네네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살아.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이제 너의 현실을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좀 더 많아서. 저도 그래서 성장물을 좋아해요. 아. 나태해질 때 성장물 하나 보면 되게 동기가 되거든요. 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 혹은 약간 먼치킨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이 봐요. 재밌는데요. 완전 다르게 생각하는. 네.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뭔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영화를 왜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무슨? 서현 씨 그러면 서현 씨는 혹시 그럼 두 분 아. 약간 생각하실 아. 시간 갖게 아. 서현 씨는 네네. 영화 좋아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 영화를 네. 별로 끝날 때 이렇게 밝히는 게 맞나요? 이분도 거짓을 살면서 하시고 이분도 거짓을 살면서 하시고 이제 영화를 좋아한다고 제 하는 양옆이 좋아한다고 하진 않았죠. 근데 맞아요. 제가 네. 좋아한다고 한 적 없거든요. 맞아요. 이제 주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대학생들 간의 토크 아니었나요? 저는 MC여가지고 좋아하는 척을 조금 해봤어요. 사실 그러면 끝까지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영화 좋은데 네. 사실 저는 뭔가 영화보다 드라마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OTT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 않고 제가 다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예술 영화에도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와 결은 비슷한데 전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좀 압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길게 풀어낸 드라마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네. 저는 드라마는 오히려 양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리고 기다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요. 전 그래서 영화는 싫어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둘이 약간 비슷해. 이렇게 좋아하는 걸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기다려야 되니까 네. 좀 한 번에 볼 수 한 번에 있는. 딱 그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영화를 더 좋아해요. 맞아요. 자연 씨는 또 3-4번 이상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드라마- 드라마는 안 돼요. 아, 드라마는 힘들어요. 드라마는 그렇게 되면은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힘듭니다. 저는 약간 네. 영화를 네. 조금 다른 시각이라면 시각일 수 있는데 좀 죄책감 안 느끼기 위해서 보는 것 같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네. 저는 약간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무의 상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좀 바쁘다면 바쁘게 혹은 이제 인풋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인풋이 들어와야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대화의 소재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전시를 간다던가 그러니까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식이어도 전시를 보러 간다던가 아니면 뭐 동네 탐방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흡수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앉아서 보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서 몸은 편한데 계속 뇌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특히 올해는 좀 더 장르를 안 가리고 좀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다양한 인풋이나 다양한 영감을 위해서 그래서 영화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같은 의미로 책도 마찬가지겠죠. 책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보려고 하고 노력을 보려고 하고 있고. 많이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버킷리스트 느낌이에요. 어디 가서 많이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같은 의미에서 영화가 제일 그때 네, 죄책감이 안 드는 취미 생활이니까 되게 좋은 답변인데. 네, 그래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와닿네요. 네, 호준 씨는 왜 좋아하시게 되셨는지. 저도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약간 생각을 확장하고 뭔가 다른 삶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약간 책도 많이 읽으신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책은 솔직히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속에 피로감도 있고 약간 이동진 평론가도 말했는데 책은 물이면은 영화는 술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영화가 어느 정도의 책의 대체가 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죠. 올해 버킷리스트로. 네, 저도 함께 도전. 버티는 여기다 박지 시켜드릴 테니까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객방 4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박문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한테 이제 오늘 얘기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저는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오.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믿겨요. 네네. 뭐 아무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약간 깜짝 카메라를 위에 설치해서 현실 대화하는 거를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짝 가짜를 가짜 삶이 아니라 제 현실 토크를 아. 몰래 한번 그러니까 이런데 좀 이렇게 그러면 담아서. 아이니참 말고 진짜 히참 네 볼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좀 담아서 네. 저의 진실된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영화 토크에서 좀 좋았고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호준이랑 같이 꼭 같이. 네 같이 네,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출연하는 것도 처음이고 네. 평상시에도 약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훨씬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출연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막상 와서 하니까 또 재밌게 잘 하고 가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오늘 하나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영화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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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